안녕하세요. 이번 저널 미팅 발표를 진행하게 된 지능형 신경공학 연구실 소속 석박통합과정 이준석입니다. 저는 오늘 심박변 리더인 HRV에서 숏텀 혹은 울트라 숏텀이라 불리는 단기 및 초단기 HRV 분석과 관련된 문헌 두 편에 대해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논문은 is ultra short-term heart rate variability valid in non-static conditions라는 제목의 논문으로 Frontiers in Physiology라는 저널에 게재된 논문입니다. 본 논문의 인트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문단에서는 심박변이도, 즉 HRV에 대해 얘기하고 있는데 HRV는 인간의 자율신경계와 심장 미주신경 활동을 평가하는 데 사용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롱텀 HRV는 24시간의 ECG에서 추출, 숏텀은 5분의 ECG에서 추출된다고 합니다. 롱텀 HRV의 경우 심부전, 사망률과 같은 생리학적 상태를 분석할 수 있지만 일상생활에서 측정이 어렵기에 최근 숏텀 메모리가 중요해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특히 최근 웨어러블 장비들의 등장으로 인해 더욱 중요해지고 있는데 일상적인 환경에서는 사실 5분도 꽤 긴 시간이기에 이보다 짧은, 즉 울트라 숏텀 HRV가 최근 연구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전 연구들에서 HRV 변수별 최소 관장 시간을 제시하고 있는데 변수별 베리언스가 매우 크고 분석 방법이나 조건에 따라 다르기에 일반화하기 어렵다는 점이 있습니다. 특히 이전 연구들의 가장 큰 문제는 울트라 숏텀 HRV가 이러한 웨어러블 장비와 연계를 위해 연구되고 있음에도 대부분 비동적, 즉 안정 상태에서만 평가되었다고 합니다.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다이나믹한 활동은 자율신경계를 활성화 및 억제할 수 있으며 이는 HRV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에 동적 조건에서 울트라 숏텀 HRV에 대한 검증은 필수적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통계 기법을 적용하여 안정상태 및 동적 상태에서의 울트라 숏텀 HRV의 타당성을 조사하고자 하며 휴식 중, 운동 중, 운동 후 회복 구간에서 얻은 HRV를 분석하였습니다. 본 연구에서는 총 30명의 피험자가 실험에 참여했으나 8명의 피험자는 심한 모션 아티팩트로 인해 분석에서 제외되었고 최종적으로 22명의 데이터를 분석에 활용하였다고 합니다. 22명의 피험자에 대한 간략한 정보는 오른쪽 테이블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ECG 데이터의 경우에는 그림과 같이 무선 디바이스를 사용하였으며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전송하고 저장하였다고 합니다. 실험 패러다임의 경우 아무래도 ECG 데이터를 벨트 형식으로 가슴 부근에서 측정하기에 상체 움직임을 최소화하기 위해 고정식 자전거를 사용하여 운동 환경을 조성하였다고 합니다. 또한 자전거 운동의 강도를 텐션 컨트롤러를 통해서 8가지로 구분하였으며 1단계, 2단계는 워밍업, 3, 4, 5, 6단계는 중강도 운동, 7, 8단계는 고강도 운동으로 설정하였다고 합니다. 피험자들은 10분 동안 해당 자전거에 앉아서 휴식을 취하였고 이때 ECG 데이터는 10분 중 후반부 5분의 데이터만을 사용하였다고 합니다. 운동 단계에서는 선행 연구에서 심폐운동 검사를 위한 권장 운동 시간을 고려하여 2분의 워밍업 단계를 포함한 총 8분 운동이 수행되었다고 합니다. 워밍업 단계의 경우에는 인텐시티를 1단계부터 시작하였으며 2분마다 텐션을 한 단계씩 올렸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자세한 언급은 없었으나 앞서 1, 2단계는 워밍업, 3, 4, 5, 6단계는 중강도, 7, 8단계는 고강도 운동으로 설정한 것으로 보아 한 단계씩 올리지는 않은 것 같고 피험자 수준에 맞춰 적절하게 단계를 조정한 것으로 추측됩니다. 또한 피험자 나이에 따라 최대 심박수의 85% 이상의 심박수는 고강도 운동으로 정의되므로 85% 이상의 심박수에 도달하면 피험자는 즉시 운동을 멈추고 휴식을 취해야 했다고 합니다. 운동이 끝난 뒤 피험자들은 자전거에 앉아서 5분 동안 리커버리를 취해야 했다고 합니다. ECG 데이터는 초반 레스팅의 10분 중 후반부 5분 데이터와 워밍업을 제외한 6분의 운동 그리고 리커버리 5분 해서 총 16분의 데이터가 HRV 분석에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ECG 데이터 전처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측정된 ECG 데이터는 0.05에서 30Hz 대역에 대해 밴드패스 필터링을 적용하였으며 ECG 분석에서 널리 사용되는 파넨 톰킨슨 알고리즘을 통해 QRS 파형을 검출하였다고 합니다. 이후 유관 검사를 통해 잘못 감지된 QRS 파형을 제거하였다고 합니다. 또한 선행 연구에 따라 비정상 범위의 RR 인터벌을 제거하기 위해 이전 RR 인터벌로부터 32.5% 이상 증가했거나 24.5% 미만으로 감소한 RR 인터벌을 제거하였다고 합니다. 또한 본 연구의 목적이 동적 환경에서 5분 미만의 울트라 숏텀 HRV의 타당성을 조사하는 것이기에 10초, 30초, 60초, 120초, 180초, 240초, 300초 총 7개의 길이로 분석을 수행하였으며 해당 구간은 0초를 기준으로 시간의 순서에 따라 세그먼트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고 합니다.
이후 HRV 분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HRV의 경우 RR 인터벌을 먼저 도출한 뒤 이 RR 인터벌의 스탠다드 데비에이션 혹은 RMS, 주파수 분석 등을 수행하게 됩니다. 여기서 울트라 숏텀, 즉 5분 미만의 ECG로부터 RR 인터벌을 도출하게 되면 아무래도 샘플 수가 매우 적어지게 되는데 실제로 제가 10초 ECG 데이터를 분석하고 있는데 RR 인터벌은 한 10개에서 15개 정도 나오는 상황에서 아래와 같이 매우 낮은 대역의 주파수 분석을 수행하는 것이 어렵기에 본 연구에서는 도출된 RR 인터벌들을 4Hz로 리샘플링 한 뒤 1000Hz로 인터폴레이션을 진행하여 주파수 분석을 수행하였다고 합니다. 참고로 RR 인터벌의 리샘플링을 한 뒤에 이렇게 인터폴레이션을 해서 주파수 분석을 시행하는 연구는 HRV 연구에서 특히 그 숏텀 혹은 울트라 숏텀 HRV 연구에서 흔히 진행하는 분석 방법입니다. 따라서 HRV 지표는 오른쪽 표와 같이 도출되었는데 여기서 n에는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이 노말을 의미하며 이는 이 정상 RR 인터벌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평균 RR 인터벌, RR 인터벌들의 스탠다드 데비에이션, RMS 값 등 이제 총 5개 타임 도메인 피처들이 추출되었고 7개 프리퀀시 도메인 피처들이 추출되어 울트라 숏텀 HRV의 타당성을 조사하였다고 합니다. 따라서 결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통계 기법을 사용하여 울트라 숏텀 HRV의 타당성을 조사했는데 먼저 아노바 분석 결과 휴식 및 운동 조건에서 여기 보시면은 이 검은색이 휴식, 빨간색이 운동, 그 파란색이 이 운동 끝난 뒤에 리커버리 데이터를 의미하는데 휴식 및 운동 조건에서 이 PNN50 지금 이 보시면은 이제 PNN50 지표에서 이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음을 확인할 수 있었고 또 이 HF 지표에서 이 검은색 레스팅에서 이제 그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이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는 것은 이 아노바 분석을 통해서 이 다양한 구간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기에 이 300초, 240초, 180초, 120초, 60초, 30초, 10초 이 모든 구간에서 추출한 HRV 지표가 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즉 유사하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고 이 두 지표만이 이제 어느 시간대를 사용하여도 통상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HRV를 도출할 수 있는 이 5분 데이터로부터 도출한 지표와 유사한 값을 도출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 다른 지표들의 경우 이제 먼저 AVNN 즉 Average of NN 인터벌 그 RR 인터벌의 평균 값의 경우에는 휴식 상태에서 이 120초부터 통계적으로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 이상, 즉 180초 이상의 데이터를 사용하는 것을 권장하며 운동 상태에서는 빨간색 운동 상태에서는 이 180초부터 통계차가 나기 때문에 240초 이상을 사용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SDN은 즉 RR 인터벌의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의 경우에는 휴식 상태에서는 이 10초에서만 이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에 최소 30초 이상의 데이터를 사용하는 것을 권장하며 운동 상태에서는 180초에서 통계차가 나기 때문에 240초 이상의 데이터를 사용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또 많이 사용되는 이 LFH, LF 지표의 경우에는 10초에서 이 모든 조건에서 이제 통계차가 나기 때문에 모든 운동하거나 레스팅 상태에서 모두 30초 이상의 데이터를 사용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다음 결과는 코엔시티 스태티스틱스 분석 방법입니다. 해당 통계 기법의 경우 비통계량을 계산해서 이제 그룹 내 변동에 대한 편향을 정량한 지표로 그룹 간 통계 비교를 수행할 때 사용되는 통계 기법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D 값은 그 0.01에서 2 사이의 범위로 이제 수행되며 D 값이 1이면 두 그룹 간에 이제 1 표준편차만큼 다른 것을 2면은 두 그룹 간에 2 표준편차만큼 다른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0.5 미만이면은 이 통계에서 사용되는 신뢰 구간 95%, 즉 두 그룹이 유사한 값을 가지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본 논문에서는 통상적으로 많이 사용되고 여러 연구를 통해 검증된 신뢰 높은 HRV 지표를 도출할 수 있는 5분의 숏텀 HRV와 300초, 즉 5분의 숏텀 HRV와 각 시간에서 추출된 240초, 180초, 10초 등 각 시간에서 추출된 HRV 간 코엔스 통계 분석을 수행하였습니다. 따라서 결과를 보시면 이 바그래프 형식으로 좀 되어 있어서 보기가 조금 어려운데 뒤에 좀 요약한 테이블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예정이긴 하지만 간략하게 말씀드리면은 B그림 즉 이 SDNN 지표를 예시로 들면은 이 30초 여기 보시면은 이 레스팅에서 30초부터 이제 0.5를 넘어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즉 30초가 넘어가면은 이 30초, 10초 이 두 데이터는 이제 아무래도 두 그룹 간의 차이가 있다. 즉 30초 데이터와 10초 데이터는
5분의 데이터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차이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 최소 60초 이상의 데이터를 사용하는 것을 권장한다 라고 이제 해석할 수 있고, 다른 지표들도 마찬가지로 0.5보다 아래에 있는 것들만 이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차이가 없기 때문에 좀 사용하는 것이 권장된다 라고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피어슨 코릴레이션 분석인데, 상관관계 분석은 아마 많은 분들이 아실 것이라 생각되고, 본 논문에서는 이제 P값을 기준으로 이 피어슨 상관관계를 분석을 하시면 이제 R값과 P값이 함께 도출되는데, P값을 기준으로 통계적 유사성을 파악하지는 않았고, 일반적으로 좀 통상적으로 강한 상관관계를 나타내는 데 사용되는 0.8 이상을 기준으로 유사성을 파악하였다고 합니다. 상관관계 역시 5분의 각 지표들과 다른 시간대 240초, 180초 등의 이제 시간대에서 추출한 HRV 지표 간의 상관관계 분석을 수행하였다고 하고, 해당 결과도 이제 뒤에 테이블로 요약해서 말씀드리긴 하겠지만, 간단하게 AVNN 같은 경우에는 10초 데이터를 사용하여도, 즉 모든 구간의 데이터가 이제 5분과 거의 강한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다 라고 해석할 수 있고, SDNN은 이 30초 휴식 상태, 즉 이 검은색이 30초까지는 이제 0.8 이상인데 10초 데이터는 0.8보다 떨어지기 때문에 좀 30초 이상의 데이터를 사용하는 것을 권장된다 라고 해석할 수 있고, 다른 지표들도 비슷하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결과는 리미트 오브 어그리먼트, 이 LOA라는 통계 분석 방법인데, 역시 5분의 HRV와 각각 시간대에서 추출한 HRV 간의 이제 통계 분석을 수행하였습니다. 이 해당 지표 같은 경우에는 저도 아직 완벽하게 이해하지 못했지만, 이 LOA 값이 이 0을 기준으로 이 0을 포함하는지, 즉 이 보시면은 이 평균과 이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이 각각 나와 있는데, 이 스탠다드 데비에이션 즉 값이 하나라도 0에 걸쳐 있으면은 이제 좀 유사하다, 두 조건이 유사하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0에 걸쳐 있지 않으면은 유사하지 않다, 즉 두 조건이 통계적으로 다르다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보시면 이 AVNN을 예시로 드시면은 이 레스팅, 즉 검은색의 이 레스팅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10초 데이터도 이제 0에 어느 정도 0에 걸쳐 있다고 이제 판단이 되고, 이 모든 시간대에서 이제 도출된 AVNN이 5분의 AVNN과 유사하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반면에 이 운동 같은 경우에는 이 180초 데이터부터 또 0을 이제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240초 이상이 권장된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다음은 이제 테이블로 좀 요약된 결과를 나타내고, 각 통계 기법별, 그리고 이제 레스팅, 엑서사이징, 포스트 엑서사이즈 리커버리, 이 세 조건별 권장되는 시간, 최소 통계적으로 좀 사용할 수 있는 최소 권장 시간을 정리한 결과이고, 오픈 논문에서 최종적으로 주장하는 것은 이제 이 아래 레코멘데이션, 즉 추천하는 스트릭트하게 또는 좀 관대하게 이렇게 주장하는 결과를 보시면 되는데, 다음 좀 지표를 확인해서 이제 좀 HRV 분석을 할 때 참고하면 좋을 것 같다고 이제 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본 논문의 저자들이 제시한 한계로는 이 하이 프리퀀시 분석이 0.15에서 0.4 대역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이제 아무래도 이제 호흡과 관련이 있는 주파수 대역이기 때문에 운동 중에는 아무래도 호흡이 좀 가팔라지고 그러다 보니까 적합하지 않을 수 있다고 언급하고 있으며, 피험자들 모두 젊고 건강한 성인이기에 이에 대한 리미테이션도 있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현재 HRV 분석을 수행하고 있으며 주로 SDNN, 즉 이 RR 인터벌의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을 활용하고 있는데, 현재 제가 사용하는 데이터 역시 10초 데이터이기에 이에 맞는 HRV 지표를 선택하고 분석을 시도할 필요가 있으며, 참고하기 좋은 논문이라 발표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아쉬운 점은 시간을 설정할 때 이 0초를 기준으로 시간의 순서대로 이제 구간을 세그멘트 하였다고 언급되었는데, 즉 이제 운동을 시작하고 총 5분 동안 데이터가 측정이 되었으면은 시작하고 10초 데이터, 시작하고 30초 데이터, 이런 식으로 시작점을 기준으로 이 데이터를 세그멘트를 하였다고 하였는데, 이 5분 내에서 좀 다양한 구간을 랜덤하게 셀렉션하여서 좀 여러 번 반복해서 분석을 수행하였으면은 즉 이제 좀 5분 내에서 뭐 어느 구간, 특정 구간을 뭐 랜덤하게 한 100번, 200번 이상 셀렉션을 하여서 거기서 이제 HRV 지표들을 도출하고 이 여러 값들을 이제 좀 통계적으로 통계 분석을 통해서 이제 좀 신뢰성 있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좀 아쉽다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두 번째 논문은 Mental Stress Assessment Using Ultra Short-Term HRV Analysis Based on Non-Linear Methods라는 제목의 논문으로 바이오센서즈라는 저널에 게재된 논문입니다.
본 논문의 인트로에 대해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문단에서는 스트레스로 인한 건강 문제가 매년 증가하고 있고, 급성 스트레스가 신체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며 만성 스트레스로 전환되어 자율신경계의 균형이 깨질 수 있기에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급성 스트레스를 정량적으로 측정하고 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스트레스를 평가하기 위해서 설문지가 가장 많이 사용되지만 이는 주관적인 지표라는 단점이 있으며 또 다른 스트레스 측정 방법은 이제 타액을 통한 코티솔과 같은 바이오마커를 활용하는 방법이 있지만 역시 아무래도 이제 타액을 지속적으로 좀 뱉어내고 막 그래야 되기 때문에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하기에 불편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단점들을 극복하고자 최근 ECG, EEG와 같은 생체 신호를 사용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문단에서는 사람에게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방법은 암산, 연설, 공평한 감상 등이 있으며 관련 연구에 대한 소개와 결과에 대해 간략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존 연구에서는 EEG, GSR, PPG 등 다양한 생체 신호를 함께 사용하였기에 실제 상황에서는 평가하기 어려우며 단일 생체 신호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다음 문단에서는 스트레스와 관련이 있는 이 자율신경계, 이 ANS와 관련이 있는 HRV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정신 스트레스 관련 연구들은 쇼텀 HRV로 정의되는 5분 HRV를 사용하고 있으나 실시간 스트레스 모니터링을 위해선 5분 미만의 울트라 쇼텀 HRV 분석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특히 주파수 분석을 위해선 최소 60초, 250초 이상의 HRV 데이터가 필요하다고 선행 연구들에서 언급이 되고 있으며 여기서 HRV 신호는 아무래도 RR 인터벌들을 모아놓은 것이기에 좀 비선형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비선형 특징을 갖는 타임 프리퀀시 영역의 신호 분석 방법인 Empirical Mode Decomposition, 즉 EMD라는 이제 방법이 좀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5분 미만의 울트라 숏텀 HRV 데이터로 EMD에서 추출한 Intrinsic Mode Function, 이 IMF라는 에너지 특징을 분석하고자 하였으며 다양한 사용 특징들과 함께 스트레스 분류 정확도를 평가하고 스트레스 분석을 위한 최적의 시간 길이를 제한하고자 하였습니다. 본 연구에서는 74명의 피험자가 참여했으며 ECG 데이터는 폴라 H10 HR 모니터라는 장비를 통해 측정되었습니다. 해당 장비는 이 오른쪽 그림과 같이 벨트 형태로 가슴 부근에서 ECG 데이터를 측정하게 되고 무선으로 전송하여 데이터를 저장하였다고 합니다. 또한 선행 연구에서 스트레스가 증가할 때 타액에 알파 아밀라아제가 증가한다는 점을 통해 이 코코로미터라는 장비를 사용해서 알파 아밀라아제를 측정하였다고 합니다. 해당 장비의 경우에는 오른쪽 그림과 같은데 이 시약지를 입에 물고 나서 타액을 붙인 뒤에 기계에다 넣으면은 좀 알파 아밀라아제 농도가 나오는 이런 방식으로 측정을 하는 것 같습니다. 또 이제 실험 프로토콜에 대해 말씀드리면 실험은 아래와 같이 진행이 되었는데 먼저 센서를 부착하고 5분의 휴식을 취한 뒤 대중 연설, 암산, 공포영화 시청, 즉 이 스트레스를 유발하기 위한 각 태스크를 5분 동안 수행하였습니다. 각 5분씩 총 15분 동안 수행을 하였습니다. 또한 각 태스크가 끝난 뒤에 이 타액으로부터 알파 아밀라아제를 측정하였다고 하고 있고 모든 태스크가 끝난 뒤에 이 5분의 휴식을 취하고 이제 최종적으로 셀프 리포트, 즉 이제 설문조사를 통해 스트레스 정도를 파악하였다고 합니다. 설문조사 같은 경우에는 1에서 5 스케일로 진행이 되었다고 하고 대부분 74명의 피험자 중 59명의 피험자가 이 MA, 즉 이 암산과제가 가장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응답하였고 나머지 8명과 7명은 각각 공포영화와 대중연설이 가장 많이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설명하였다고 합니다. 여기서 암산과제에는 이 2023에서 17, 즉 이 4자릿수에서 2자릿수자를 반복적으로 뺄셈하는 태스크를 진행하였다고 합니다. 측정된 ECG 데이터는 다음과 같이 전설이 되었습니다. 먼저 움직임과 같은 아티팩트로 인한 아웃라이어를 제거하기 위해 3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을 기준으로 RR 인터벌의 아웃라이어를 제거를 하였고 선형 보관 및 이 8LH로 리샘플링을 수행하였습니다. 또한 본 연구에서도 울트라 쇼텀 HRV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 각 태스크 및 레스트 상태의 5분 ECG 데이터를 사용하였으며 이 5분의 HRV와 1분, 2분, 3분, 1분, 2분, 3분 HRV를 각각 도출하여 비교를 하였습니다. 또 이제 선행 연구에서 HRV 자체가 스트레스 상황에서 초반에 좀 태스크 초반부에 높고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좀 HRV가 감소한다는 결과를 기반으로
초반 구간과 중반 구간, 그리고 후반 구간 이렇게 세그멘트를 나눠서 분석을 각각 수행하였다고 합니다. 따라서 측정된 HRV 지표를 기반으로 피처들을 추출하였는데 먼저 타임 도메인 피처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6개의 피처가 추출되었으며 일반적으로 HRV 연구에서 많이 사용되는 RR 인터벌들의 평균, SDNN, RMSSD, PNN30, PNN50 그리고 G, PNNX가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PNN30이나 PNN50 같은 경우에는 RR 인터벌 간의 이제 차이가 30ms나 50ms가 이제 넘어가는 값들의 개수 등으로 이제 개수를 이제 지표로 사용되고 있고, 이 GPNNX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PNN30이나 PNN50과 좀 유사한 방법으로 도출하긴 하는데 다른 점은 피험자별로 분포의 평균값, 중앙값 등을 이제 이용해서 X값을 피험자별로 좀 최적의 X값을 설정을 해서 분석을 지표를 도출한다고 이제 언급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본 연구에서 새롭게 제안한 EMD 기반의 피처 추출입니다. 참고로 EMD는 선행 연구에서 비정상, 비선형 시계열 데이터를 처리하는 데 적합한 분석 방법이라 하고, 이 HRV 신호 역시 RR 인터벌들이 비정상, 비선형 특징을 갖기 때문에 본 논문의 저자들은 이 EMD를 활용하여 분석을 시도하는 것이 적절한 방법이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EMD가 약간 일종의 웨이블렛 분석처럼 좀 디컴포지션을 반복해서 수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디컴포지션을 수행하여서 총 3개의 신호를 추출하게 되고, 이 3개의 신호는 각 IMF1, IMF2, IMF3 이렇게 명명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각 IMF 이 신호의 평균 주파수 대역은 다음과 같이 IMF1은 0.2, IMF2는 0.05에서 0.1 사이, IMF3는 0.05 미만 이런 식으로 주파수 특징을 가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후 이 엔트로피 피처와 에너지 피처를 추출하였는데, 엔트로피 피처는 동적 시계열 신호의 컴플렉시티를 나타내는 데 유용한 이 퍼뮤테이션 엔트로피와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샘플 엔트로피 이 두 가지 지표를 추출하였고, 에너지 피처 같은 경우에는 IMF1 신호의 하이 프리퀀시, 즉 IMF1 신호의 하이 프리퀀시 신호 에버리지 평균을 IMF23의 로우 프리퀀시 이 파워를 계산하였고 이 레이쇼까지 계산을 해서 이제 추출을 하였다고 합니다. 따라서 추출된 피처에 대해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로우 HRV 신호로부터 추출한 이 SDNN, 그리고 RR 인터벌, 그리고 하드레이트, 그리고 RMSSD와 같은 이제 6개의 타임 도메인 피처, 그리고 3개의 엔트로피 피처와 에너지 피처, 그리고 이제 EMD로 신호를 분해한 뒤 추출한 이 11개의 엔트로피 에너지 피처, 그리고 EMD로 신호를 분해한 뒤에 추출한 6개의 타임 도메인 피처가 있습니다. 여기서 EMD 기반의 이제 타임 도메인 피처는 오른쪽 표를 참고하시면 되는데, 이 IMF1의 RMSSD와 SDNN, IMF2의 RMSSD와 SDNN 이런 식으로 RMSSD와 SDNN만 사용되었으며, 이제 해당 피처들을 사용해서 좀 SVM 이 분류를 사용하였고, 이 크로스 밸리데이션은 리브 온 서브젝트 아웃 크로스 밸리데이션을 사용하였다고 합니다. 따라서 결과에 대해 말씀드리면, 먼저 해당 결과는 리샘플링된 HRV 및 IMF 신호들의 FFT 결과를 나타내며, 왼쪽이 레스팅 스테이트, 오른쪽이 스트레스 스테이트를 나타냅니다. 해당 결과는 5분 데이터의 결과이고, IMF1은 결과를 보시면 IMF1은 주로 이 원 HRV 신호의 하이 프리퀀시 대역, 이 0.15에서 0.4 Hz 대역의 이제 신호와 매우 지금 검은색과 파란색을 보시면 매우 유사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IMF2와 IMF3 같은 경우에는 이 로우 프리퀀시 대역의 파워와 매우 유사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각 대역의 주파수 파워와 원 HRV 신호의 이 하이 프리퀀시, 로우 프리퀀시 레이쇼와 이제 이 IMF에서 추출한 이 에너지라고 명명한 이 피처 간의 이제 상관관계를 진행하였을 때 HF와 LF 모두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0.9 이상의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 레이쇼 역시 0.86으로 매우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EMD를 사용하여 분해된 IMF의 에너지 피처가 이 HRV 신호의 주파수 특징에 대안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합니다.
다음 결과는 쇼텀 HRV, 즉 5분의 데이터로부터 추출한 HRV 지표를 사용해서 분류를 진행한 결과입니다. 쇼텀 HRV를 사용해서 분류를 수행하였을 때 이 정확도를 기준으로 86.5%의 정확도로 도출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해당 분류 같은 경우에는 스트레스 상황과 레스팅 스테이트, 이 단순하게 바이너리 분류를 수행한 결과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울트라 쇼텀 HRV의 분류 성능을 나타냅니다. 결과를 보면 세그먼트가 짧을수록 분류 성능이 낮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앞선 선행 연구에서 스트레스를 받을 경우 HRV가 초반에 높다가 점차 낮아진다는 결과와 매칭되게 프론트, 즉 이 5분의 세그먼트 중 초반 구간의 분류 성능이 가장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픈 논문의 저자들은 2분과 3분의 초반 구간 분류 성능이 이 5분을 전체 사용하였을 때 도출한 86.5%보다 높게 나타나게 이 울트라 쇼텀 HRV를 사용하려면 최소 2분 이상의 데이터를 사용할 것을 권장한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울트라 쇼텀 HRV 피처들의 코릴레이션 결과이며, 안정 상태와 스트레스 상황에서 각각 1분과 5분, 1분과 5분, 2분과 5분, 3분과 5분 HRV의 상관관계 분석 결과를 나타냅니다. EMD를 통해 추출한 피처들의 경우 안정 상태에선 1분의 데이터만 사용하여도 5분의 데이터와 매우 유사한 지표를 도출하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이 1분 데이터의 레이시오에서 0.67의 값을 보이긴 하지만 이를 제외한 나머지 지표들에서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EMD 기반의 피처들이 울트라 쇼텀 HRV에서 주파수 피처를 대체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할 수 있다는 첫 연구임을 저자들이 언급하고 있으며, 피험자 수가 74명으로 선행 연구 대비해서 가장 많음에도 불구하고 유사한 선행 연구들에 대비해서 피험자 수도 많고 ECG 데이터만을 사용하였음에도 유사한 선행 연구들과 유사하거나 보다 높은 정확도를 보인다는 점을 이제 본 논문에서는 노벨티로 좀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말씀드리면 이 결과 피규어가 따로 없어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앞서 알파 아밀라제를 측정하였다고 하였는데, 이 알파 아밀라제의 경우 유의미한 차이는 따로 없었다고 합니다. 본 연구 역시 울트라 쇼텀 HRV에 관한 연구로 이 EMD라는 새로운 비선형 신호 분석 방법을 제안하여 주파수 지표를 사용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EMD를 여기서 제안한 게 아니라 이 선행 연구에서 사용된 이 EMD를 이제 HRV에 적용하여서 이제 좀 주파수 지표를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에너지 피처를 제안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이제 2분 이상의 ECG 신호 길이가 요구되기에 더 짧은 데이터에 사용하기에는 아무래도 무리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논문을 읽으면서 아쉬웠던 점은 분류를 시도할 때 샘플 수나 안정 상태는 태스크 전 후에 측정하였는데 이를 모두 사용한 것인지, 아니면 베이스라인 즉 태스크 전 데이터만 사용한 것인지, 또 연설, MA, 공포영화 이 3개의 스트레스 유발 태스크를 수행하였는데 그중 MA가 가장 스트레스를 유발한다고 설문 결과를 도출하였다고 언급은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 분류를 수행할 때 이 MA 데이터만 사용한 것인지, 아니면은 이 MA랑 연설, 공포영화 시청 이 3개의 태스크 데이터를 함께 사용한 것인지에 대한 이 정확한 언급이 없어서 조금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